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4월 8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자, 시장이 장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다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좀 아쉽게 마감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상승폭이 좀 크긴 했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폭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니케이 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한국만 이렇게 또 마지막에 동력을 좀 잃어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었고요. 일본은 글쎄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된 전화 통화가 집중적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장관급 이 관련된 협상 이슈가 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 시장은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극단적인 어떤 부분은 좀 지나가면서 바닥을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는데, 초연과 같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바닥을 한 번에 잡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다중 바닥을 좀 마련하면서 좀 바닥을 좀 단단하게 가지고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는데요. 일단은 극단적인 하락세 이런 것들만 좀 멈춰진다 하더라도 정신을 또 바짝 차리고 종목을 또 선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그래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바라밀님 같은 경우도 외면하고 싶은 시장이다라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미카엘FC님, 예, 반갑습니다. 손 흔들어 주시는데, 아무튼 열심히 이렇게 찾아보고 저도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 같이 하시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취하실 거는 좀 취하시고 도움 되실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은 오늘 53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2380포인트로 시작을 했는데요. 외국인 현물 매도, 선물 매수로 시작을 했고요. 기관은 코스닥 매수와 선물 매도 출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출발했던 가운데 일자리와 출산 장려, 엔젤 산업, 온라인 교육, 통신 등 대선 정책 테마군들은 일단 하락 출발을 보이긴 했는데, 또 장 중간에 또 보니까 이런 정책 관련주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변동성이 역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정책 관련 대선 테마, 정책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이쪽도 오전 한때 반등을 줬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조금은 아쉽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했고, 반도체 소부장들도 음봉을 나타내면서 좀 아쉬운 상승폭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조선과 조선기자재, 중소형 건설과 AI, 전선과 전력기기, 우주항공 등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좀 두드러진 모습을 장 초반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은 일시 중단되면서 혼조 마감을 했는데, 장중에 가짜 뉴스로 급등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 불안은 지속됐지만 정말 황당한 미국 시장의 어제 하루의 모습이 나타났죠. 자, 첫 번째 사진 하나 띄워드리면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쭉쭉쭉 나오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결로 이렇게 34%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어조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아래쪽에 보면요, 약간 긍정적인 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negotiations가 어쨌든 지금은 begin taking place immediately.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관세 협상은 지금 즉시 바로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상대적으로 타겟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와의 협상은 바로 즉시 뭔가 협상을 테이블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대중 강경 관세 부과를 그대로 예고를 했지만 중국이 8일까지 34% 관세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50% 추가 관세 위협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와의 협상은 즉시 협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리면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에요. 네. 자, 이게 미래에셋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트럼프 풋에 대한 해프닝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에서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했던 S&P 500 선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장이 흐르고 있고 장이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미국의 선물 지수가 거의 S&P 500이 5% 가까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시작되면서 낙폭을 좀 줄여서 2.4% 하락으로 미국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 마이너스 4.7%까지 다시 낙폭이 확대됐었습니다. 근데 왼쪽 쪽에 보시면 뭔가 확 튀어오르는 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고문이 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빌 에크먼이 언급했던 90일 상호 관세 이유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바로 플러스권으로 급등을 해버립니다. 플러스 3.4%대까지 급등세를 기록하죠. 그런데 7분 만에 해프닝으로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SNS 쪽에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짜로 돌면서 갑자기 다시 해프닝으로 완전히 빠지기 시작한 거죠. 다시 보합권 내까지 등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죠. 약 7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지금 S&P 500의 시가총액이 약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이 왔다 갔다 7분 동안 한 겁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미국 시장도 지금 관세 이슈 관련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영역인데 아무튼 뭔가 90일 동안 유예한다 뭐 이런 뉴스 하나 가짜 뉴스가 나오니까 뭐 마이너스 5%대 가까운 하락폭을 보이던 시장이 플러스 3.8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3.4% 정도가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거의 그죠. 한 8, 9% 정도가 그러니까 시장이 8, 9%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거짓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이번 시장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상당히 황당하죠. 이런 것들이 어떤 말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근데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자, 그런데 간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게 안 좋으면 국채금리가 더 빠졌어야 되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18%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거는 아마 채권 매수세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채권에 대한 매도를 이제 엑시트를 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미국 국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가지고 금리를 올려버리는 어떤 그런 뭔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갑자기 10년 국채금리가 19bp가 뛰었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11bp가 뛰었고 30년물 국채금리는 21bp나 뛰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국채금리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왜 이렇게 금리가 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채권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왔다. 그다음에 중국에서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좀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약간의 의심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유럽이든지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돈이 미국 시장에서 좀 빠져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채권 시장까지도 이렇게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 상무부가 오늘 국내 시장에 오전에 담화문을 발표했었는데요. 미국의 이러한 단호한 위협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위안화의 움직임이 극단적으로 가는 분위기가 좀 아니라는 어떤 위안화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까지 움직이게 되고 엔화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히 엔캐리 트레이드나 뭐 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위안화의 흐름, 엔화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극단적인 흐름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아직은 볼 수 있어서 약간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데 다행인데 자, 그런 환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 또 이게 뭐 캐리 트레이드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까지 된다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환율의 변화가 그렇게 엔이나 위안화가 그렇게 아직은 우려할 만한 그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정도가 우리가 좀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그죠 달러 원 같은 경우는 1470원대 뭐 이렇게 후반까지 올라갔나요? 네, 상당히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지금 또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환율도 일단은 달러 대비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470원대 중후반 정도까지는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미국의 급락세 진정에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까지 아침에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종과 산업재 저가 매수세가 일단 유입이 됐고요. 과매도는 좀 탈피하기 위한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오전에 순매도가 지속됐습니다. 현물 순매도가 다 지속됐고요. 오전 기준만 놓고 본다면 현물은 3천억, 선물은 1100계약 이상 매도를 했고요. 현물, 선물 각각 8거래일과 9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장 급락 중단과 반도체와 산업재 상승의 지수가 반등세로 이어지긴 했지만 외국인 수급 복귀는 아직까지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전일 양지수 모두가 RSI가 30이 붕괴되면서 과매도 국면에 기술적인 과매도 국면에 진입이 됐는데 오늘 30을 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매도 구간 탈피를 하려는 모습이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입니다. 예상치가 5조 1천억, 5조 초반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크게 하는 상회하는 호실적이었고요.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4조 원대까지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3조 원대 스트리트 컨센도 나왔기도 했다 말씀도 드렸지만 6조 6천억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고요. 컨센의 최상단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1분기 영업이익 컨센의 최상단이 6조 3천억이었는데 그것도 뛰어넘는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사실 나왔습니다. 자, 갤럭시 S25 부분의 MX 사업부의 호조로 영향이 맞춰지는데 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도 좀 어느 정도 레거시 제품에 대한 부분도 이제 2분기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에 넘어가면 S25 판매량이 약간 플랫하거나 약간 1분기보다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2분기 실적이 플랫하거나 그러니까 1분기 대비 플랫하거나 약간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삼성전자가 1분기 그래도 다행히 실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이 좀 위안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까지도 아침에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었고 SK 하이닉스도 AI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주가들이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SK 하이닉스까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규모를 3조 6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축소를 시키기도 했고요. 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검토를 한다는 점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또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관세가 비우적인 어떤 노이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중국산 김관세 부과 소식 등의 사조 시푸드 등을 포함한 일부 수산 쪽의 반사 수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음식료 쪽, 수산 관련 쪽들이 또 움직이기도 했고요. 코스닥은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반등세를 주었습니다. 제약바이오, 2차전지 등 대형주 강세 견인을 했고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았고요. ABL바이오도 오늘까지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빅파마 로열티 기대감과 학회 기대감에 제약바이오 강세였는데 4월 중후반 되면 이제 암학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학회에 일단 발표를 하는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또 키트루다 SC 조기 수익화 기대감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암학회 기대감이 4월 중하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L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 GSK의 뇌질환 치료제 플랫폼 4조 원 규모 이전 소식에 한 며칠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1분기 호실적 낙폭과대 인식의 반도체 소부장도 반등은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BR 0.95배 정도가 됩니다. 한 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영역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많이 빠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긍정적으로 지금 2분기에 이야기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전일 급락 이후에 장 초반 반등하면서 2380포인트까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반납됐고요. 코스피 지수는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여기에 동조되면서 초반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한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다음 주 초에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경제적 충격에 대한 대응과 내수 부진 우려 완화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이 관련된 주식 증화펀드 이게 또 발동이 됐죠 오늘.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도 증화펀드 발동 등을 포함한 각국의 나라들이 뭔가 지금 자금을 풀기 시작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급락 장세에서 낙폭이 크게 나타났던 업종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되돌림이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 낙폭과대 섹터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업종이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이쪽이 그리스 해운사와 수주 논의와 그다음에 미국 방산조선사인 험링턴 잉걸스와 협력 계약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였고요. HJ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특수선 비중이 높은 조선사들의 반등폭이 컸고 삼성중공업은 일부 계약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방산업종 상승 전환도 있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의 축소 그리고 매출 30조의 영업이익 3조 규모의 실적 가이던스도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그리고 주주 소통 강화 움직임에 나타났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한화 시스템과 주한화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LIG 넥스원 등도 동반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일단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로 장초반 상승을 보였고요. SK 하이닉스는 일단 삼성전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어닝도 굉장히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AI 반도체 강세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낙폭에 대한 되돌림으로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한미반도체, 한화비전 등 장초반 일제히 반등했던 종목들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반도체 소부장 대부분 종목들이 음봉으로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무리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바이오 업종은 ABL 바이오 기술 이전 소식에 며칠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빅파마 기술 이전 계약금이 7조 원 이상 이미 달성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SK 바이오팜 등 동반 급등세가 나타났고 4월 말 미국 암 연구 학회 등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종목들 또 기대감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금융업종은 약세였습니다. 고환율 속에 CET1 비율 관리에 대한 우려와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송 비용 우려가 더해지면서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약세가 나타났고요. 인터넷 업종은 네이버 커머스앱 실적 기여 시점이 하반기로 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 보고가 나오면서 상반기 실적 우려가 부각되면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나 안랩 등 정치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들도 차익 실현 등이 나오면서 일부 약세로 마무리된 종목도 있고요. 자, 업종의 상대적인 상승 탑3로 본다면 종이 목재와 운송장비 부품, 비금속이었고 업종의 하락 바텀3는 IT 서비스와 운송창고, 통신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 기준 2350 정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2개월 후행 PBR은 0.82배 정도가 됩니다. 0.8배 정도의 락바텀을 생각한다면 코스피 기준 230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상당히 지금은 경기 침체를 미리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우려하는 모습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경제 지표로서는 경기 침체로 보기는 좀 어려운데 침체를 이미 상정하고 시장이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고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센티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관세 노이즈가 만약에 축소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이 어젯밤에 관세 관련해서 거짓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장중 8%가 오가는 그런 변동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하나의 트리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 유입도 강력하게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1분기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본격 시작됐기 때문에 호실적 발표 예상이 되는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과대 그리고 그 가운데 1분기 호실적 종목들 중심으로 좀 슬림화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매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요. 트럼프의 무역전쟁 패턴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게 위험인데, 자, 무역전쟁 사이클 6단계라고 해서요. 관세를 일단 매기고요.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고 거래나 합의가 있을 것처럼 보이면서 상대를 유인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거래가 성사될 것이라고 희망하는 바로 그 순간 다시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그 외에 그 다음에 상대방이 굴복하거나 미국 경제가 무너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최종 거래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친 다음 두 번째 무역 전쟁 우려로 시장이 급락을 보이고 세 번째 행정부가 해결 가능성을 암시를 한 다음 뉴스에 반응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주었다가 실질적인 진전은 또 없이 진행이 되다가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즉 순환이 시장이 뉴스와 정보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아주 트럼프의
무역 전쟁 패턴이 있다라는 분석을 하나증권에서 자료를 올려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 내에 바로 마무리가 되기가 좀 쉽지 않다는 뉘앙스일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극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써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V자 반등보다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바닥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자리까지 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반응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여기서 더 빠질 거냐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데, 자, 이게 한투증권의 자료입니다. 전일 기준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레벨은 8배까지 밀렸습니다. 평균 -2 표준 편차인 7.8배가 목전인데요. 그게 거의 바닥, 완전히 바닥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점선이, 검은색 점선이 보이실 텐데 거기가 7.8배 정도입니다. 이게 평균 -2 표준 편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내려갔는데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을 거의 만들었다인 거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일각에서는 경기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EPS가 지금보다 더 빠질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PER 8배, 7.8배 바닥, 이게 지금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금 EPS가 빠질 거니까 이런 논리를 말하면서 더 많이 박살날 거야. 2200, 2100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박살날 거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믿기 힘들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EPS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 삼성전자 보세요. 지금 4조 7천억까지 빠졌던 1분기 어닝이 발표가 6조 6천억이 나왔습니다. 자, 하이닉스도 비싸게 가면 7조 원을 넘길 수도 있겠죠. 6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하이닉스도 더 높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EPS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12개월 포워드 EPS가 1월 말부터 상향 조정되고 있다. 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의 실적 발표 기점으로 가이던스가 달라지면서 이게 변할 수는 있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EPS가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 결국은 협상 타결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면에서 현재 8배, PER 8배, 7.8배, -2 표준 편차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코스피 레벨로서는 바닥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한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투증권에서 표현하고 있는 코스피 레벨로서는 아마 -2 표준 편차 7.8배 정도면 주가지수로 봤을 때 코스피가 227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300포인트가 연간 하단 전망으로 봤었기 때문에 2300 언저리 정도가 상당히 절대적인 하방 지지선하고 100%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반복적으로 저점에 근접했다. 그러니까 PER, PBR 기준으로 봤을 때 근접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에서는 극단적으로 아마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격이 그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호재가 한 가지 나온다면 분위기가 완전히 급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시장은 밀려있다로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IBK증권도 최근에 코스피 저점을 2300 정도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모든 주식을 털고 손을 털고 나가는 것은 실익은 별로 없는 자리까지 빠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지지 라인은 없죠. 항상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지지가 어땠다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시작되고 중간에 있는 관계에서는 여기가 지지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의 영역을 봤을 때 PER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0.8배 수준을 본다면 2300 PER 기준으로도 8배에서 -2 표준 편차를 본다면 2300 전후가 좀 의미 있는 락바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일부 증권사들이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이야기고요.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미국 쪽 이야기죠. 자, 이게 JP모간 이야기인데요. 이게 검은색 실선 보이십니까? 왼쪽에 검은색 실선 보이시는데 과거 35년 동안 발생한 약 40차례의 전술적 단기적인 모멘텀 언와인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번 모멘텀 매도 셋오프의 약 90% 정도가 이미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구조적인 흐름에서 여전히 모멘텀이 몰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가적인 하락 위험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약 35년 동안 발생했던 극단적인 단기적인 급락 40차례의 전술적인 모멘텀 언와인드 사례에 비교했을 때 보면 거의 90% 정도가 이미
어느 정도 매도가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헤지 펀드도 지금 마진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많이 빠졌다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마진콜 당한 어떤 헤지 펀드들 수급 때문에 이번에 미국 시장도 극단적으로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이제 언와인드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어느 정도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외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명확하지는 않죠. 그래서 좀 확인하고 사자 이런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풋, 뭐 패드 풋 이런 것들 언제 정도까지 될 것이냐. 일부에서는 S&P 500 4,700포인트 정도를 풋 지수로 보는 쪽도 있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는 S&P 500을 4,5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풋이 나타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다소 조금은 태도가 좀 바뀐 것 같다. 톤이.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시장에 대한 급락에 대해서 약간 뭔가 뉘앙스가 톤이 조금 공격적인 흐름에서 약간 톤이 변하고 있다. 시장의 급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 이런 이야기가 미국 시장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또 보시고요. 자,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표 보여주시면 리테일 넷 인밸런스 비포 눈 해가지고 이 보시면 극단적으로 많이 빠져 있죠. 오른쪽 제일 끝에 보시면 극단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여주시면 트레이딩 볼륨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예, 지금 이것도 2010년, 9년 정도 이후부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컸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빅스입니다. 예, 빅스도 지난번 고점 대비로서 봤을 때 아주 높게 나타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풋 옵션 볼륨인데 이것도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죠. 예, 보시면. 그래서 완전히 진바닥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긴 하지만 단기 바닥 시그널 정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 온 건 아니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일단 보여주고 있다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진짜 뭐 다 던지고 그냥 손 놓고 이제 나 다 털고 나갈래. 이게 좀 실익은 없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은 조금 더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좀 좋겠죠. 예. 또 사시더라도 급락 이후에는 분할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관세가 한 번에 딱 뒤집히겠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또 해드리겠습니다. 섹터로 보면 오늘 반도체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 일단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주가 하락이 주가 메리트를 가져왔다는 분석 속에 상승을 했고요. 돈나무 언니도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엔비디아 매수를 했다라고 어제 보고를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현재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긍정적이고 이제는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슬슬 꺼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 6조 6천억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나왔고요. 스마트폰과 가전 등 비메모리 부분의 효율성을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실적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티의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이게 나왔는데 1분기 실적 관련해서 6조 6천억과 관련해가지고 모바일 사업 강화로 컨센서스 상회했다 이렇게 봤고요. 시티는 부문별 영업이익을 반도체가 1조 2천억 그리고 모바일이 4조 3천억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5천억 소비자 가전이 3천억 기타가 3천억 정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모바일 사업의 강세가 실적 견인했다고 분석을 했고요. 미국의 관세 영향에 대해서는 결국 삼성의 모바일과 어떤 가전 이런 부분들이 상호관세 정책으로 부분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글로벌 생산 기지의 다양성 때문에 삼성은 낮은 관세 지역으로 제조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주목할 핵심 이슈로서 시티 쪽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그다음에 HBM3E와 HBM4 개발 현황, 그리고 25년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전망인데, 자, 올해 전망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분기부터 디램 평균 판가가 반등하면서 하반기까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이는 엔비디아의 B300 출시와 아이폰 17에 탑재될 12GB 모바일 디램 수요 증가가 뒷받침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티는 삼성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바닥을 찍고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의 회복으로 견고한 반등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리포트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지금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다. 뭐 하이닉스도 뭐 나쁘지 않다. 계속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는 지금 PBR 0.95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게 좀 시그널 같은데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시면 로이터 통신 자료입니다. 브로드컴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네, 브로드컴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빅테크들이 큰 돈을 갖고 자사주를 사기 시작한다? 이것은 약간의 좀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뭐 이 이야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브로드컴이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벨이나 암이나 NXP,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업체가 시간에서 일단 좀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주식시장 지금 선물 가격의 상승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드컴 자사주 매입 발표하고 다른 종목들도 만약에 급락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사주가 들어오는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바닥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조심스럽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그렇게 좀 나와줘야 되는 게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반도체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기자재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인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사는 각자가 보유한 함정 건조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하면서 선박 건조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런 뭐 협력 관련된 MOU 뭔가 나오다 보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까지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특히 조선과 방산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인다라고 맥쿼리 증권에서도 보고서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방산 부분은 미국에 대한 노출이 없는 한편 미국은 안보상 한국에 또 조선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맥쿼리 증권의 자료는 조선과 방산을 긍정적으로 본다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또한 HJ중공업은 언론을 통해서 대한항공과 다목적 훈련 지원정용 해상 무인기와 함정 간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한가한 뉴스가 나왔었죠. 자, 여기에 따라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엔진주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동선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도 주가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지유사들이 오늘 주가들이 좀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흥국증권에서 지유사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를 이끌 충분한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라고 평가 보고서를 냈고요. 특히 지유사가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결단에 따라 기업 가치 재평가와 주주환원 확대의 핵심 축으로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뭐 밸류업에 대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평가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가 흥국증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지유사 구조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지유사 가치 반영, 주주환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지주사별 보통주 배당금과 배당 수익률입니다. 추정치 기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PD님 띄워주시면 자,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좀 갈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점이 땡땡땡 찍혀 계시죠? 예,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곳이 롯데지주 7.2%, GS가 6.9% 정도 나오고 있고요. LX홀딩스도 5.6% 정도 나옵니다. HC현대도 5.4% 그리고 LG도 5% 정도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까지 이제 지주사들이 있기 때문에 PBR은 뭐 당연히 뭐 0.2배, 0.3배, 뭐 0.4배 이 정도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들이 너무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꽤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리포트를 샀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가 없는 섹터이기도 하죠. 지주사들이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니까 시장에서 지금 관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고 이렇게 막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보수적인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국증권에서는 기업가치 상승 기회를 지금 봐야 될 때다라고 지주사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오늘 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와 의료기기나 의료 AI 쪽이 주가들이 올랐는데요. 메디아나, 셀바스 AI, JLK가 뷰노 이쪽이 언론을 통해서 의료 AI 산업의 공동 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의체 메디컬 AI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에서 MASA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의료 AI 4개사가
AI 의료 기술 공동 연구와 상용화, 신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 협력 병원 기반 실사용 데이터 확보와 AI 의료 모델 고도화, 해외 진출 확대와 글로벌 의료기관과의 협력 등등을 포함한 마케팅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메디컬 AI 얼라이언스는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인해서 향후 3년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연구 개발과 사업 협력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좀 가속화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따라서 의료 AI 관련된 4개사, JLK, 토마토 시스템, 비스토스, 3빌리언, 라이프 시멘틱스, 그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등 관련해서 의료 AI와 의료기기 관련주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자, 폴마이너님, 부장님 오늘 자동차는 없으신가요? 근데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는 좀 빠져 있습니다. 뭐 이슈가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곧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자, 오늘 5번째 이슈입니다. 희귀금속 여전히 뭐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오는 8일까지 대미 보복 관세 34%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9일 발효하겠다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다음 헤드라인 보여주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히토류나 희귀금속 관련주가 주가들이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은 일단은 크게 움직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희귀금속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 히토류 관련주가 역시 움직임이 있었다 볼 수는 있겠고, 자, 이거에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는 결국은 음식료, 농산품입니다. 중국이 여기에 따라서 미국산 농산품 관세 인상과 가금류 수입 금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이 강하게 나와 보니까 이런 것들도 희토류나 희귀금속도 마찬가지지만 이 관련된 농산품 관세 인상이라든지 가금류 수입 금지 검토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일부 수산주나 일부 음식료 관련 테마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중국 관영 매체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50% 추가 관세 경고에 맞서서 미국산 농산품 관세 대폭 인상, 축산품 수입 중단, 미국의 기업 조사 등 6대 대응 조치 리스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산 가금육 수입 금지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 때문에 수수, 가금육과 관세 관련된 미국 기업 6곳의 수출 자격을 정지한 바가 있는데 이 조치를 확대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대 보복 조치 발표인데 첫 번째,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입니다. 대두, 수수 등 미국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입니다. 미국산 닭고기, 기타 가금류 제품의 중국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세 번째, 펜타닐 관련 중미 협력을 중단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의 보복 조치입니다. 금융과 클라우드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 미국 영화 수입 금지. 그리고 여섯 번째,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 IP 이익 조사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크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무역 분야라든지 IP 이런 지적재산 이익 조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를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제조업과 관련된 본인들의 무역의 적자 부분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 관세를 때리면서 그것 가지고 밀어붙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은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무역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자기네들이 이익 내는 건 숨기고 적자 내는 것만 좀 강조하면서 관세를 떠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EU 쪽은 이런 쪽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빅테크 가운데 이런 것에 큰 흑자를 내고 있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뭔가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EU나 중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히려 시장에 나중에 빅테크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칠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보복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좀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 굉장히 타격을 주가에 대한 타격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시장이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좀 개인적으로도 좀 두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점유율 하락 등에 대한 2차전지가 역시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 2월 전 세계 전기차
탑재된 배터리 용량은 129.9GWh로 전년 동기 대비 40.3% 성장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성장성이 높죠. 전체 시장이 확대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17.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5%포인트 오히려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8.5% 성장하면서 점유율 3위를 기록했고요. SK온은 38.6% 성장하면서 4위에 올랐고, 반면 삼성 SDI는 22.2% 역성장을 하면서 점유율이 8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위에서 큰 폭으로 수치가 하락됐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3사가 굉장히 지금 처지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인 미국의 리비안이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을 출시하면서 삼성 SDI 배터리 비중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분석이 됐고요. 또한 아우디 Q8 e-트론 모델의 판매량도 감소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는 테슬라 공급량이 35.7% 감소했고요.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됐고, SK온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아이오닉 5, EV6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 EQB 모델 판매량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판매량이 다소 좀 SK온은 좀 증가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마저 테슬라의 아주 강력한 가장 세게 강력하게 좋게 봤던 쪽인데요. 나서서 분위기 좀 읽어라라까지 이야기를 리포트를 썼죠. 야, 이제 좀 분위기 좀 봐. 너 제대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어. 이렇게 리포트까지 쓰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비판을 했고요. 정신 차려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테슬라 목표 주가를 $550에서 $315로 대폭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IM증권에서 오늘 국내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미국 관세 정책이 2차 전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결국 이야기하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고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실적 둔화 우려가 역시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직은 보수적인 리포트가 2차 전지 쪽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셀 업종이 좀 안 좋았고요. 뭐 에코프로 그룹과 뭐 포스코 퓨처엠이 좀 올랐나요, 오늘? 일부 좀 종목들은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는 일부 되긴 됐습니다만 대부분 2차 전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두드려 맞고 있다. 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리게티, 아이온큐가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주관 양자 컴퓨터 개발 프로그램 선정 소식 때문에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쪽이 미국 시장에서도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양자 컴퓨터나 양자 암호 관련주가 상승을 했고, 조기 대선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일부 정치 인맥과 정책주가 올라갔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인맥과 정책주는 뭐 상한가 가고 막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희가 뭐 방송상에서 그래서 그 종목 사라 마라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급등을 하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세종시 이전, 육아 출산 정책, 엔젤 산업, 그다음에 뭐 일자리 창출 뭐 등등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섹터, 그리고 누구누구 관련 테마주 이렇게 주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리 급등을 하지만 저희가 방송상에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으니까 이게 좋아요 나빠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쌩 난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들만의 리그겠죠. 야,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I see you.